Everybody sing that shit.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건강의 개념에 대해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WHO에서 정의한 건강 개념은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이 허약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건강이 조화를 이룬 상태, 즉 안녕한 상태에 있으신가요? 건강 영향 요인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 습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을 배운 다음에는 저번 시간에는 활력증후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생활 주기를 활력증으로 대체하고 3단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에 링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유튜브에 재미로 만든 1분짜리 영상이 있으니 심심할 때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3단원 질병 예방, 그 중에서도 유행성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감기에 걸리면 푹 쉬는 게 좋아. 기침약 이틀분 줄게. 엄마. 간장, 가정통신문. 너 몸져 먹었지? 얘들아, 우리 간식 먹자. 나야. 어? 왜 그래? 자, 영화 잘 보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성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단 감염병의 발생 과정과 면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은 원래 전염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010년에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가 바뀌었는데 전염병은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며 감염병은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란 말은 지금도 일부 쓰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여기서 병인이란 병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세균, 바이러스 등은 병원체를 뜻하고 숙주는 호스트라고도 하죠. 사람, 동물 등 병원체가 생존하고 증식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람이 숙주가 되고 병원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됩니다. 새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새는 숙주가 되고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됩니다. 감염병의 발생 과정은 감염고리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코로나가 사람의 호흡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염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병원체에 감염된 숙주가 생기면 격리를 시키죠. 그 이유는 병원체의 탈출과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격리를 하지 못하면 탈출을 해요. 보통 병원체가 들어간 경로로 나옵니다. 호흡기계로 들어가면 호흡기계로 들어가고 호흡기계로 들어가면 호흡기계로 나오고 소화기계로 들어가면 소화기계로 나옵니다. 탈출을 해도 개인적 환경적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 않겠죠?
고리가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기도 안 끼고 손 씻기도 안 했어. 그럼 이제 전파가 급속도로 되는 겁니다. 네, 전파가 됐어.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감염이 되어서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접촉을 했는데도 전보다 면역이 좋아서 감염이 안 되고 병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잘해라 이 말입니다. 자, 환자가 되면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는 숙주가 되지 않지만 치료를 안 하고 무증상이나 증상 있는 채로 막 돌아다니면 병원체에 감염된 숙주로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정학습과제로 청소년기 호발하는 호흡기계 감염병 종류와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알아본 친구 있나요? 진짜 최고예요. 자, 청소년기에 흔한 유행성 감염병은 호흡기계 전파에서는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독감, 신종플루가 있겠고 두 번째는 결핵, 세 번째는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가 있겠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기침도 하는데 볼거리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볼이 사랑니 썩은 것처럼 막 볼이 막 이렇게 부어 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볼이 이렇게 띵띵 부어요. 볼이. 그리고 소화기계 전파는 A형 간염, 식중독 이런 게 있는데 똥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똥 싸고 잘 안 닦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인분을 거름으로 쓸 때 그 거름이 묻은 식물을 잘 안 씻고 먹었을 때 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접촉은 손으로 인한 직접 접촉 전파. 유행성 결막염이 있는데 손으로 눈을 만졌다가 이 손 묻은 것이 다른 사람 눈을 만졌을 때 이럴 때 접촉이 됩니다. 전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감염병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하였는데 구분이 급으로 바뀌었어요.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국제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가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과 관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듯이 그렇게 막 방호복 입고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손씻기가 있고 여기서 보다시피 감염병의 약 70%는 손을 통해 감염이 되므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구 착용, 보호구는 별다른 거 없어요. 보안경을 쓴다던가 그렇게 페이스 쉴드를 쓰고 보안경을 쓰고 페이스 쉴드를 끼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일상에서는 마스크를 끼던지 장갑을 끼던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병문안 예절을 지키는 요즘엔 면회를 안 한대요. 면회 자체를 원래 2번이었는데 요즘에는 면회 자체를 아예 안 한다고 하네요. 기침 예절 지키기 이거는 마스크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막기.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첫 번째 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른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다. 4단계 엄지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쥐고 돌리고는 씻는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사각지를 낀 상태에서 문질러 씻는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이 잡는다. 올바른 기침 예절은요. 아까 다 얘기했는데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 위쪽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손 씻기. 자, 이렇게 해서 유행성 감염병 예방 교육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